강은 멈추지 않는 돈의 물길이었습니다. 강기슭의 마을들은 부풀어 오르는 물을 보며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이 넘치는 물을 어디로 흘려보낼지 결정하는 건 강을 지키는 엔지니어들의 몫이었죠. 오랜 시간 강물은 좁고 비옥한 생산적인 물길 대신 크고 매혹적인 탐욕의 호수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호수는 이미 가득 차 폭발 직전인데도 모두가 호숫가에 집을 지으려 했습니다. 새롭게 강을 맡은 엔지니어 예지는 각오가 대단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이전 정부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어요. 그녀는 강물 전체를 바꿀 구조적인 준설을 원했지만 일이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죠. 경험 많은 건우는 예지에게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지 양, 물길의 흐름을 바꾸려면 강바닥을 파내야 하네. 준설은 고통스럽지만 호수를 막는 규제는 일시적인 둑에 불과해. 물은 결국 가장 쉬운 길로 가지. 하지만 예지는 급했습니다. 넘치는 강물을 당장 막아야 했으니까요. 그녀는 탐욕의 호수로 흐르는 물을 막기 위해 높고 단단한 규제의 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 둑이 호수를 잠재울 거예요. 처음엔 효과가 있는 듯 했습니다. 둑은 강물의 흐름을 잠시 멈추게 했죠. 사람들은 규제의 둑이 이겼다며 환호했습니다. 호숫가의 집값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강물의 힘은 둑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물은 둑 옆의 틈새로 강바닥의 작은 균열로 결국 둑을 돌아 다른 우회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우회로 역시 호수로 다시 흘러들어갔습니다. 규제의 둑은 단지 물이 낭비되는 시간을 벌어줬을 뿐 물길의 근본적인 방향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둑 주변은 더 혼란스러워졌고 호숫가 집값은 더 높게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들어갈 곳은 결국 호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건우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예지 양,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네. 흙을 파내고 새로운 길을 터야 해. 준설의 고통 없이는 물은 호수를 벗어나지 못해. 생산적인 물길을 만들 기회는 정권 초기에 이미 흘러갔지만 강물은 흐름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의 물길은 구조적인 준설이 아닌 임시적인 규제에 막힐 때마다 언제나 탐욕의 호수로 흘러들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합니다. 새로운 엔지니어가 올 때까지 강물은 또다시 넘실댈 것입니다. 앞서 얘기는 좌파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메커니즘에 대해 상징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참 지겹게 반복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좌파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입니다. 언론은 연일 투기 차단, 똘똘한 한 채 억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를 외치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규제는 늘어나지만 집값은 더 오릅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정책 실패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잘못 읽은 결과입니다. 오늘날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금리가 낮고 정부 재정이 팽창하면서 시중에는 넘쳐나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R&D, 생산성 향상, 스타트업 투자로 흘러가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불확실성이 크고 규제는 많고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이죠. 결국 돈은 갈대를 잃고 잠시 머무는 곳, 즉 부동산, 주식, 코인, 금으로 몰려듭니다. 이걸 디베이스먼트 투자라고 부릅니다. 돈의 가치가 희석되면서 실물보다 자산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에요. 이건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정책이 만든 구조적 자금 왜곡입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늘 같은 처방을 씁니다. 규제 강화, 대출 제한, 세무조사, 허가구역 확대. 하지만 규제를 강화하면 두 가지 중 하나가 벌어집니다. 정부가 이기면 집값 폭락과 경기 침체. 시장이 이기면 부동산 거품과 양극화. 결국 누가 이겨도 국민이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마치 열이 나는 환자에게 해열제만 주는 꼴이에요. 열을 내리는 게 아니라 병의 원인을 치료해야 하죠. 좌파 정부는 본래 분배와 형평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세금, 규제, 공공임대 같은 정책으로 시장을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규제보다 빠르고 더 영리합니다. 한쪽을 막으면 다른 쪽으로 돈이 흘러가죠.
강남을 막으면 마포로, 마포를 막으면 분당으로 결국 전국이 과열됩니다. 그 사이 정부가 투기 억제에 몰두하는 동안 정작 해야 할 구조개혁은 뒤로 밀립니다. 결국 핵심은 유동성의 방향입니다. 돈은 생명체처럼 흐릅니다. 길을 막으면 다른 틈을 찾아 나갑니다. 따라서 진짜 해법은 규제가 아니라 돈의 물길을 돌리는 것, 즉 생산적 금융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기업 구조 조정, 기술 혁신, 창업 생태계로 자금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돈의 순환이 건강한 경제입니다. 2025년 정권 초기에는 정부도 그 방향을 나름 잘 잡았습니다. 생산적 금융, 혁신 금융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죠. 정부의 개혁에 대한 초기 기대는 유동성의 질적 전환과 공정한 시스템 교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 방향이 규제 중심의 단기 정책으로 퇴색하면서 국민이 바랐던 진정한 개혁, 즉 돈의 물길을 바꾸는 구조개혁은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또다시 과거 정부의 실수, 규제 강화, 세무조사, 허가구역 확대라는 익숙한 프레임으로 돌아갔습니다. 돈의 물길을 막으면 일시적으로는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물이 터져나올 때는 더 큰 홍수가 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투기장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유동성, 심리, 신뢰, 제도, 생산성이 모두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잡으려면 세금을 올릴 게 아니라 경제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돈이 생산적인 길로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게 진짜 부동산 안정화 대책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